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혼조 양상으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 장중 계속해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죠.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1.1%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또 수급적으로 일단 부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제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를 보여줬더라면 오늘 장에서는 지금 양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장에서는 주독 섹터는 좀 부진하지만 테마별로 이슈가 있는 쪽 위주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지금 장 마감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차트에 대한 주린이들을 위한 차트에 대한 기초 교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 됩니다. 일단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자면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빅스 대표님께서 거의 찍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찍었다 하면 상한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이슈가 있었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어지면서 지금 28%가량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5거래일 만에 약 25% 가까이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어제 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미리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30%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들 너무 부럽다. 나도 찍스 대표님과 함께 한번 찍었다 하는 상한가 가는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열심히 본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죠.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말아올리는 종목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함께 하실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찍스라고 소개를 해드릴 정도로 일단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랑 아닌 자랑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찍스는 부캐고요. 본캐는 빅스입니다. 굉장히 반가운데 오늘 시장은 또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이 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왜 빠지고 있는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매크로 실적상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되는 한 주인데 사실 이 실적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시황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야 되는지 제가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 첫 거래일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좀 많은 분들이 왜 이럴까? 1월에는 정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시장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는 부캐로 찍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어쩜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들만 쏙쏙 고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으로 30%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또 오늘장에서 지금 부각받는 게 뭐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말아 올렸다가 살짝 풀리면서 28%가량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데 지금 5거래일 만에 24%나 우리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종목 없는 게 아니에요.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정확하게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부캐인 찍스 대표님과 함께 나도 한번 찍었다 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도 1월인데 상한가 가는 종목들 못 찾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CPI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그리고 LG
LG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시장을 브리핑을 할 게 없네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어제 어느 소폭 좀 하락 혼조세를 좀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살짝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등의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전년 실적들이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최근에 매크로 상으로 본다면은 어찌됐든 이 지표들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한 이 어닝 쇼크들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주들의 이 실적.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실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들이 예상치를 못 미치는 이 발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투심이 살짝 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또 CPI까지 발표가 되니까 아무래도 투자 리스크상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같이 보자면은 지금 양지수 모두 다 좀 소폭 하락을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크게 조정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 오늘 개인만 홀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원래 양지수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밀리는 종목들을 본다면 사실 이제 시총 상위에 대형주들로 위주로 이제 굵직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적으로 이 중소형주들은 이 소폭이나마 조금씩 하락폭을 최근에 특히나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투자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밀리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이 오후장에도 크게 또 변화하기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좀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자꾸 이탈을 해주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이 오후장이라고 또 기대를 해보는 것보다는 잠깐 손을 떼고 내일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나타날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뭐 기존에 봤던 이 추세적으로는 이 사실상 크게 뒤틀리는 모습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시적인 최근 상승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뿐이지 앞으로는 꾸준하게 상승이 좀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오늘 밤에 이 CPI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이 향방이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기존의 주도 섹터들은 좀 부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테마별로 위주로만 수급이 쏠리는 쪽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런 쪽 아주 정확하게 공략하셨죠.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상한가를 찍지 않았던 종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관련해서 이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30%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 상한가 말아 올렸는데 30% 수익을 거저 드렸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시세를 뿜고 있죠.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찍고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28%입니다. 이런 수익을 받아볼 수 있다.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분이 바로 우리 빅스 대표님일 것 같은데 일단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면 주도 섹터들은 좀 부진한데 테마성 이슈가 있는 쪽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쪽을 정확하게 다 공략을 하셨어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잘 보면 됩니다. 찍스니까 그렇게 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시험할 땐 빅스였고 자꾸 찍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캐는 빅스예요. 본캐는 빅스고 이 수익 리뷰할 때만 찍스로 잠깐 활동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지금 시장 우리 2024년도 시작하고 나서 거래일수로만 따진다면 이제 7일째 딱 일주일째일 겁니다. 근데 새해에는 좀 내 계좌 좀 바꿔봐야지 이렇게 막 다짐을 했었지만 시장이 도와주진 않아요. 시장이 계속 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상 사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고 있자니 그 종목이 더 떨어져 버리고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배경에는 움직이는 종목들만 지금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는 워낙 또 올라가는 종목들 외에도 이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이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크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제일 못하는 게 이 기다림이라는 걸 사실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그쵸. 움직임이 어떤 종목들 이 순환매가 돌아줄 테마들에 대해서 사실 선침해하고 기다리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데 오늘 이 종목들 대부분 다
선취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나 자이언트 스텝, 에코바이오의 차트를 잠깐이랑 같이 볼 건데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에코바이오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고 어제는 또 시간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죠. 오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상한가가 풀려서 소폭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1월 4일 날 매수가 6,050원에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그때 당시에. 자, 에코바이오는 지금 탄소 배출 관련주로도 움직이지만 기존의 히스토리상 이 석유화학 관련주로도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홍해발 리스크가 이 국제유가를 또 이 움직임을 또 보여주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를 봤다면 사실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아래에서 미리 선침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선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 에코바이오를 사실 제가 언제 들었냐면 지금 기존에 차트상으로 보이다시피 오늘 상한가까지 갑자기 들어갔지만 이 종목을 이제 차트로 잠깐 볼게요. 지금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자면 네. 이 종목은 일봉 차트로 제가 아마 이때쯤 드렸을 겁니다. 12월 1월 4일이었죠. 1월 4일 날. 네, 이때쯤 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도. 근데 이 하락은 이 사실상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에 따라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테마의 이슈가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와 관련돼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탄소 배출의 이슈가 떴기 때문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28%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간다면 또 내일의 상승까지도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뒤로 또 어제 로이 대표가 방송에 나오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자이언트 스텝 이 찍스가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찍스의 종목이고 저희 함께하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빅스 대표의 이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의 종목이고 네. 이 종목 12월 달 말에 드렸어요. 작년 말에 이 2024년도에 좀 순환매가 가파르게 먼저 돌아줄 종목 바로 메타버스를 제가 점 찍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 컨텐츠랑 메타버스 이슈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임을 주지 않았어도 미리 선침해하는 관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가격 저희가 12,900원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이 차트를 본다면 여러분들 이걸 왜 봤을까라고 할 정도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맞아요. 12월 20일 날 언제 드렸죠? 이날 드렸습니다. 이날. 사실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차트 봐봐요,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 거의 움직임이 어떤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 미리 저점에서 순환매가 돌아주는 종목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미리 선침매를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 날 선침매를 했고 그 뒤로부터 조금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한 10%, 20% 정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다시 올라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가 들어가기 전날 저희의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온전한 상한가를 또 다 맛볼 수가 있었겠죠. 막판에는 조금 풀려서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또 상한가까지 탄탄하게 닫아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죠. 자, 이렇다시피 지금 두 종목 브리핑을 했는데 두 종목 전부 다 결과론적으로는 상한가까지 찍고 왔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 찍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쵸?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날 갭상승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까지 나와주면서 사실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갖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첫 번째 상한가부터 지금 이 첫 번째 상한가 있죠. 이때 당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좀 견뎠어요. 왜 그러냐면 AI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충분한 상승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둔하게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길게 갖고 있었고 기다림 끝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상한가도 맛보고 그 이상의 추가 상승까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건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든 기다리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어차피 순환매는 계속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들만 계속 잡아대면은 그 종목들은 우리가 잡을 타점이 어떤 타점이냐? 올라가고 있던 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죠. 내려가겠죠. 자, 그렇다고 내려가는 종목들 거기가 바닥이라고 누가 확신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잘 샀으면은 그런 종목들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선물도 하나 드릴 건데 그건 조금 어떤 있다가 선물인가요? 지금 바로 말하면 안 되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물 어떤 거냐? 단기 스윙 검색식이에요.
네. 그 유명하다는 그 비비빅? 아, 비비빅 아니고 비비빅이요. 비비빅? 네, 비비빅인데 중요한 관점은 뭐냐? 네. 올라갔던 종목들 조정해서 잡아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자입니다. 사실 이 네. 비비빅 검색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테마에 대해서 주도 테마를 좀 선취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수익표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선취매를 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래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 거를 다 맛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아주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검색기가. 그렇죠. 사실 이게 확실하다라기보다는 네. 이 검색식 자체는 우리가 그냥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점들을, 원하는 패턴들을 그런 포착해주는 도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검색식도 결국에 하나의 이제 주식에 대한 이 기초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상승에 나왔던 종목들을 우리가 눌림목에 잡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잖아요. 상승 잘 나왔네? 눌림목이네? 그럼 여기서 잡아야지. 근데 우리가 매일 같은 수천 가지의 종목들을 매일매일 돌려볼 수가 없으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 그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검색식이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종목들 딱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한 차트도 분석을 해보고 패턴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지지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분석을 한 뒤에 접근을 했을 경우에 그만큼 수익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비비빅 검색기, 제가 근데 이 검색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 절대 무적이 아닙니다. 이 검색식이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수익 보고 무조건 안전하게 탈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손절도 있고 수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활용을 할 줄 아는 그런 패턴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풀어드릴 건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비비빅 검색기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비빅이에요. 올라가는 빅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강한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이 첫 번째 정권으로 들어가요. 장대 양봉도 몇 프로부터 이제 장대 양봉인지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최소 15% 내에서 20% 정도는 이상이 나와야지만 장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붙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장대 양봉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장대양봉의 이 종목을 그냥 잡는 게 아니겠죠.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잡으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잡을 때는 내가 잡으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을 잡자는 거예요. 그 장대양봉에서 이유 없이 거래량이 많은 그런 조정들이 연이어서 나왔을 때 그렇게 나왔을 때 절반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특정 지지 구간이 딱 생겨났을 때 거기서부터 딱 폭착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노려보자입니다. 그래서 비비빅이고 이 비비빅은 그냥 단순하게 단기 스윙에 대한 검색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이 비비빅 검색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테마는 딱히 없잖아요. 오늘 그쵸? 같은 날은.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하루에 한 개씩 꼭 나오는데 뭐 메타버스나 뭐 영상 콘텐츠나 여기서 뭐 드론 관련주나 이렇게 막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듯이 최근에 STO 관련주들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던 종목인데 근데 이 STO 관련주들이 그 시세를 만들어주기 직전에 한 번쯤 이 비비빅 검색기에 전부 다 포착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 한 번쯤은 시세를 대시세를 형성해 줄 거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이 양봉이 한번 떴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대시세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패턴들이 다 그런 패턴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을 좀 주도하는 테마 혹은 주도할 테마의 초입 부분에서 우리가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익률이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한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한 종목만 보자면 지금 제주반도체 주가 얼마예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못 비쌉니다. 사죠, 지금. 굉장히 비싼데 지금 이 상승이 이 시세가 형성되기 직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4,500원이었어요. 시세가 이 대시세를 만들어주기 직전에 출발하기 주가가 4,5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비빅에 포착이 됐어요. 패턴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 지금 맨 끝부분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잖아요. 자, 비비빅 검색기의 첫 번째 조건 장대 양봉.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그 거래량 나오죠. 네. 거래량 얼마나 나와요? 평소보다 몇 배가 되는 최소 지금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는데 절반 이상까지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절반 이상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네네네. 절반, 아니, 앵커님 똑바로 보셔야죠. 네네네. 눈이 안 보여서. 똑바로 네.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절반 이상까지 확실하게 내려왔어요. 네네. 이 절반 이상까지 확실하게 내려온 이후로부터 두 번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그 구간의 지지 구간 만들었죠. 근데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냐? 지금 정확하게 비비빅 검색기에 포착되는 그런 조건들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긴 하지만 그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17,000원도 제가 지난주에 이 사진을 넣어놓은 거고 지금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19,900원 거진 2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비비빅 검색기로 제주반도체를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끌고 왔다면 몇 프로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200%, 아니 500%예요, 500%. 자, 그렇게 대시세를 형성하는 초입 부분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비비빅 검색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이 한 종목으로 좀 못 믿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보여드리고 노란톡방 오신다면 여기에 대한 비비빅 검색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지금 같은 시장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 검색기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시고 노란톡방 지금 바로 오셔서 그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비비빅 검색기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선물처럼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시장 어떻나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비빅 검색기를 이용한다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차기 주도주들을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미리미리 선취매하신 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상한가까지 모두 다 포착을 하시면서 말아 드셨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이언트 스텝,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다 상한가 찍었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알고 싶다. 나도 비비빅 검색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한가 말아 올리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약 2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매 차례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바로 그 아까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은데 네. 말아 드셨다가 아닙니다. 네네. 말아 드신 게 아니라 찍어 먹었습니다. 찍쓰잖아요. 그래서 찍어 드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나도 상한가 찍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시간 드리고 있죠. 28분 정도 남았으니까 상한가 찍어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찍스 대표님과 함께 빅스 대표님이시죠. 일단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바로 한번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핫한 테마 관련해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에코바이오 vs 그린케미칼 들고 왔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또 챙기신 부분이죠.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아직 에코바이오 상한가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에코바이오 택해야죠. 상한가 그래도 찍고 살짝 밀렸잖아요. 네. 근데 에코바이오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에코바이오랑 어떤 종목이었죠? 그린케미칼이요. 그린케미칼이었죠. 이미 에코바이오밖에 대표님의 네. 머릿속엔 없네요. 에코바이오가 근데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도 이슈도 그쵸? 계속 꾸준하게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움직임이 그만큼 계속 타이트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 그만큼 또 추가적인 상승 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에코바이오 차트를 잠깐만 먼저 보자면 근데 그린케미칼도 제가 이제 한마디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린케미칼 제가 작년 11월 달 말쯤에 노란톡방 안에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UAE에서 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이 회의를 한번 국제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회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탄소 배출은 이제 사실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딱 두 종목을 선정을 해드렸거든요. 첫 번째로 켄트로스, 두 번째로는 그게 바로 그린케미칼이에요. 이 두 종목 그때 당시에 지금 시점부터 들어가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두 개 다 이제 또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간 게 바로 이 에코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바이오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저항대 위치에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저항대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수급세가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도 뭐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 만약에 재차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그만큼 수급세가 들어왔다는 건 내일 또 갭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좀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상승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에코바이오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에코바이오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 상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아까 상한가를 찍고 내려와가지고 분명히 네. 장 마감 때 이제 상한가 따라 들어가겠다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장중 방송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1시간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지금 그래서 들어가야 진짜 되나? 절대 지금 상따 하시면 안 되고 어.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항대 부근이라고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보고 싶다. 그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바이오 아까 이 비비익 검색기 내용처럼 네. 올라갔다 내려올 때 잡으세요. 아시겠죠? 조정 받을 때 잡으시고 아까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그린케미칼도 오늘 좀 시세가 좋은데 그린케미칼도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린케미칼을 후발주로 드시고 조정받았을 때 진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방송이 라이브 방송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궁금증들을 좀 남겨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 마사지하는 제이지님께서 탄소 배출권 법안이 통과됐는데 재료가 끝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재료 소멸 이슈로 인해서 사실 오늘장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좀 튀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최근에 작년 말이었죠. 네. 작년 말에 로봇 실증 사업법 자체가 추진이 되고 이제 실행이 되면서 네. 로봇 관련주들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올랐잖아요. 재료 소멸이라는 그게 자체가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로봇이랑 좀 살짝 맞아요. 그게 좀 다르긴 다르지 합니다. 않아요? 근데 네. 탄소 배출 자체가 우리가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탄소 배출 법안이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 자체가 정말로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그쵸. 뭐하러 존재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 탄소 배출 자체의 시장을 본다면은 나중에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탄소 배출량은 탄소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나와요. 이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나오는 게 이 탄소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뒤에서 뭘 하고 있냐? 이 탄소들을 재활용하는 것들을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들을 활용해서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지금이야 당장 상승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끝날 테마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여기서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단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분출이 되게 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 에코바이오 이미 30% 가까운 수익을 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또 시세가 나올 때 우리에게 알려드리겠죠. 일단 이렇게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에코바이오를 픽하셨습니다. 사실 수익을 들여서 픽한 게 아니라 여전히 대장주격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장에서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음날 더 큰 어쩌면 좀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린케미칼 역시도 후발주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나도 한번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 시세가 나올 때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이런 종목 한번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도 주식 투자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 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함께하는 방에 남겨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송 시간이 약 2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 왼편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제가 댓글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V 힘내자님께서 다음 코너 가기 전에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비빅 검색식은 안 올려주시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얘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 계시면은 제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데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건 또 그것도 알려드린다고 시청자분들에 대한 해서 예의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비비 검색식이 있다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패턴들을 적용한 거지만 결국엔 설명과 강의가 있어야 뒷받쳐주는 기본적인 지식분들이 있어야지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조금 이따가 라이브 방송 또 해드릴 테니까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나는 비비빅 검색기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안 주신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토스 관련주 들고 왔는데 토스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좀 시세를 내줬는데 이월드 vs 한국전자 인증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전자인증을 좀 택해주고 싶어요. 한국 전자인증을 좀 택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네. 어찌됐든 이월드는 오늘 상한가에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잡기는 이제 또 눌림목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잡을 거면 대장을 잡아라 이런 맞아요. 생각을 그것도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저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제가 보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좀 이 VS 종목이 이월드나 한국전자인증 뿐이지 오늘 상승폭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쵸? 그 두 종목일 뿐이지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월드가 보면, 상한가에 간 이유가 네. 결국에는 이제 이 토스증권 관련해서 지분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음. 한 10% 가까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국전자인증이 지금 부대장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분은 2%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투자증권을 본다면은 우리가 잠깐 이제 VS를 좀 논외로 놓고 잠깐 네. 차트를 같이 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정보인증을 잠깐 먼저 볼 건데 전자인증이었나요? 네. 전자인증이었는데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길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모습들 자체가 지금 공략하기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차트적으로만 본다면은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이제 딱 놓고 봐서 지분 2%만 놓고 있는 종목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지분 10% 가까이 갖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10%가 더 좋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10%가 그만큼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월드가 그만큼 오늘 대장주로 상한가에 간 거고 한국전자인증도 지금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투자증권을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투자증권도 이 이월드랑 못지않게 갖고 있어요. 자, 이 하나투자증권도 보면 최근의 흐름들이 토스증권 관련돼서 부각되자마자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박스 구간이 생각보다 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쉽게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료성이 그리고 지분 가치성이 그만큼 뛰게 된다면은 저는 이 박스 한 번쯤 돌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 수급이 계속 돈번되면서 꾸준하게 고점을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살펴본다 한다면은 이 부대장주급으로 하나투자증권을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두 종목을 들고 오시긴 했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님의 픽은 하나투자증권이다라고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전자인증도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어. 나쁜 자리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하나투자증권이 더 좀 공략하기 좀 쉬운 부분이 있을 거고. 일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이 종목이 좋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좋은 종목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도 좋은 거 알고 그렇죠. 있고 뭐 네. 나머지 좋은 종목도 알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타점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을 살짝 내뱉었으니까 뭐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타점 주실 건가요? 많이 들어오시면 드릴게요. 오늘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방에 지금 109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딱 여기서 오늘 120명 딱 채워지면은 네. 제가 오늘 하나투자증권 타점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틀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CXL님께서 에코바이오 놓쳐서 놓아주어야 했는데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고 우리 양봉이님께서 이월드 자기는 좀 픽하고 있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좀 속상하다라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월드가 대장주 맞아요. 대장주도 맞고 네네. 지분 가치로 본다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이랑 똑같은 급이에요. 굉장히 똑같은 급인데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기존부터 대장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지금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도 바로 잡았을 거예요. 내일 아마 갭 뜨잖아요. 그쵸? 분명히 또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잡지 말고 내려오면 조정의 타점이 오면 그때 진입하면 괜찮겠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좋은 대장주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결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종목, 토스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한국전자 인증을 일단은 픽하셨거든요. 2월도 오늘장에 상한가 말아 올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전자 인증을 픽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픽하신 종목은 이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도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신다면 이 종목 나도 전략 받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신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종목까지도 알고 싶다 나도 상한가 말아 올린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이 약 16분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음 주도주까지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에코바이오, 폴라리스 오피스, 자이언트 스텝 등등 이렇게 상한가 말아 올린 종목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나는 1월 달인데 아직도 상한가 못 잡아봤다 하시는 분들 꼭 오늘 함께 하셔서 앞으로 상한가 갈 종목들 함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1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볼 때요. 굉장히 뭐 도움받을 것도 많고 여기저기 도움 주는 정보들도 많고 굉장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초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그만큼 또 손실 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해드릴 건데 차트 3대 요소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뭐가 있을까요? 자, 화면상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캔들이 있어요. 캔들. 제일 중요하죠. 캔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캔들도 윗꼬리를 달았는지 아랫꼬리를 달았는지 혹은 아랫꼬리만 달려있는지 윗꼬리만 달려있는지 거기에 대한 단 하루라도 거기에 대한 캔들의 어느 정도의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캔들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더 우상향을 해줄지 아니면 조금 더 빠져줄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으로 변곡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틀로만 본다면은 캔들보다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적으로 또 하나를 본다면 거래량이 있겠죠. 자,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지 거래량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면 그만큼 거래량이 지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주가도 하락하게 되겠죠. 반대로 그만큼 아까 여기 부분을 빼먹었는데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도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놓고 사실 이 세 가지의 요소도 제대로 분석을 못 하는데 보조지표를 놓고 본다.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 있죠. 뭐 이 볼린저 밴드라든지 네. 이격도, 네, 구름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에 보조지표는 어떠한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느냐?
이 차트의 세 가지의 요소를 놓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지 못한다면 보조지표는 아무나 봐도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격도나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등 다양한 보조지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 세 가지를 해석할 줄 안다면 보조지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노란톡방에서도 강의를 해드릴 때 제 차트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조지표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찍스. 찍으면 상한가 가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보기 위해서는 보조지표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조. 우리가 차트를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만큼 보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보조지표인데 그 전에 먼저 이 3대 요소를 잘 분석을 하고 잘 배워야지만 그만큼 활용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해석을 시작할 때 차트 순수 모습에서 해석을 해야 차트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답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우상향 추세로 이어진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덥석 잡았다고 했는데 그 종목이 그냥 끝까지 우상향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보장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만큼 떨어질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지표로만 의존을 하고 이 유연한 상태로 차트의 본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대처하기가 사실상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 순수 그 자체로만 놓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보조지표의 활용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캔들의 성향을 먼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수많은 캔들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큰 틀에서 윗꼬리 캔들과 아랫꼬리 캔들로만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지수 차트랑 종목들의 움직임 이거를 잘 분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수의 움직임대로 차트의 움직임도 개별 종목 간의 차트의 움직임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아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흐름 지수 차트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윗꼬리 캔들들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나 두 가지의 해석이 들어가겠죠. 위치가 고점에서 나온 윗꼬리 캔들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나온 윗꼬리 캔들인지. 두 가지 해석입니다. 강한 저항대거나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캔들이에요. 그럼 이제 고점에 있는 캔들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에 대한 의견을 갖고 드릴 수가 있겠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진입을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저점에 있을 때의 윗꼬리 캔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매물대의 소화의 의미의 가능성을 무게를 좀 더 많이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말 그대로 그 전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잡아먹고 내려왔을 확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윗꼬리 캔들 항상 유심하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꼬리 캔들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아랫꼬리만 달았다면 이제 또 올라갈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 캔들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항상 똑같이만 해석할 수 없는 게 바로 캔들이다. 자, 지지 구간이거나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캔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매집을 하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매집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때 당시에 거래량을 죽여버리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캔들은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이 양봉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캔들 자체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캔들도 거래량과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이나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캔들이고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매수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캔들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늦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캔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다, 더 듣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모든 교육은 다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이 진행되기 마련이죠. 일단 방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캔들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주린이들을 위한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시간 정말 짧아요. 이제는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들어오셔야겠죠. 일단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나는 캔들 교육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이 일단 이렇게 캔들 교육까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받아야 될 종목이 있잖아요. 원탑 그쵸. 종목이 있습니다. 네. 원탑 종목 공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원탑 종목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반등 시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뛰어오른 테마 어떤 게 있었죠? 가장 먼저 뛰어오른 거 네. 2차 전지 뭐예요? 오! 와, 이걸 맞출 줄은 몰랐는데 오. 맞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간의 시장을 이렇게 잘 보셨더라면 네. 시장이 조정을 이어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가 먼저 맞아요. 올라왔어요. 먼저 튀어오르고 죽더라도 먼저 거의 튀어오르긴 지금 하더라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 2차 전지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먼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2차 전지도 그냥 2차 전지가 아니라 자, 이 기업은요, 2차 전지의 재료를 갖고 있기도 해요. 뭐 화학소재 전문 기업으로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 이 설명들 재료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일본이 독점적으로 이 판매를 하던 전해액 첨가제를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이 해당 기업입니다. 자,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양극재 결합 역할 소재에 양극용 바인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극용 바인더도 역시나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2차 전지의 재료도 재료지만 마지막을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뭐냐? 자, 탄소 배출 관련주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탄소 배출 관련주 중에서도 앞으로 이 탄소들을 배출되는 탄소들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라면 그만큼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바로 이 해당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오. 사실 본다면은 지금 기업적인 측면으로 네. 재료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면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네. 들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엔 우리가 이제 차트 위치가 어디냐, 고점이면 또 매수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재료를 가졌음에도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오. 아래에 있어요. 볼게요. 자, 차트 굉장히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여기 뒤쪽이 없으니까 이게 아래에 있는 건지 위에 있는 건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에 있다가 내려온 종목이에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최근에 장대 항목 나왔죠. 그 뒤에 뭐 나오고 있어요? 자, 지지 구간 나오잖아요. 여기 아까 여러분 제 설명 잘 들으셨다면 네. 여기서 뭐가 보여요? 비비? 빅이 보이잖아요. 네. 자, 지지 구간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수급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수급과 지지 구간 받쳐주면 뭐가 나온다? 빅이 나온다, 빅. 자,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잘 잡아야지만 이 종목의 하락이든 상승이든 대응을 해서 우리가 무사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고 정말로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수익 리뷰로 갖고 올 수도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탄소 배출 얘기해 드릴 때 거기서 나왔던 종목이에요. 살짝 힌트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같이 이 종목 어떤 건지 한번 사실 들어보시고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지 이미 좀 알 것 같아요. 이미 다 알죠. 근데 네. 이제 건성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재료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들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맞아요. 것 같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타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타점 이미 다 나왔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원탑 종목의 힌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재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에코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탄소 배출 관련해서 또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의 타점이겠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장대 양봉 이후에 지지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빅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의 타점일 것 같습니다. 종목명 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수익 보는 것은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사실 최근에 상한가 말아 올렸던 종목들 찍스라는 이름이 정말 걸맞을 정도로 상한가 올라갔던 종목들을 모두 다 찍어서 수익으로 드렸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에코바이오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 오늘 주신 종목도 제2의 에코바이오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원탑 종목 BBB의 신호가 보이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종목 꼭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전략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